자, 반갑습니다. 12월 28일 수요일이죠.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 한번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240개, 하락 종목 640개로 형성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600여 개, 하락 종목 850개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수급을 살펴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금투에 좀 강한 매수세가 나와줬고, 매도세가 나와줬고,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증시의 하락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가 넘는 약세가 이어졌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가 넘는 약세가 이어진 상황이에요. 자, 금일 국내 증시 좀 움직임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 강한 개파락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 그쵸? 코스피 하며 코스닥 하며 강한 개파락으로 시작했고, 코스피는 바로 거의 박스권을 형성해 주면서 크게 등하락 자체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크게 등하락은 나와주지 않았으나 반등이 한 차례 나올까 싶더니 쭉 밀리는 모습, 그리고 다시 박스권을 그리고 밀리고, 이것도 상승세 나와주다가 박스권 그리고 밀리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일 제가 종목 추천은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죠? 현재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의 모습이 그대로 한 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상승, 하락, 조정, 하락,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상승, 하락, 조정,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에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은 맞으나, 이 정도만 가지고 내일 상승 랠리가 나와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매수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증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라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리네요. 이건 아마 오늘까지 말씀드리고, 사실상 오늘 배당 락이니까요, 안 말씀드릴 텐데, 수급의 변화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그쵸?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던 그 국내 증시가, 기관은 분명 매도세가 나올 것이고, 특히 금융투자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 금융투자가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금투애들은 사실상 배당금 받으러 들어오는 거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세력의 강한 매도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연말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로 매도세가 나왔던 개인 투자자가 다시금 매수세가 나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수급이 움직였죠. 코스피 하며 코스닥 하며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쵸? 이러한 모습이 이어졌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은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인 건 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긴 한데, 증시가 그 때문에 약세가 나와준 거는 또 아쉬움이 큰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쵸? 증시의 강세가 더 나와주는 게 더 보기 좋은데, 한편으로는 확실히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6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은 1260원대를 1270원대를 순간적으로 이탈하였으나, 다시금 1260원대로 1270원대로 상승하였고, 금일은 확실히 1270원대를 이탈하고 1260원대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환율의 약세가 무한정하게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자, 지금 환율 계속되는 음봉이 나와주고 있죠. 저는 이 환율의 약세가 정말 지속적일 거라 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환율의 약세가 나와주는 거는 확실히 기분은 좋아요. 환율의 약세가 나와주면은 또다시 원유의 강세. 일단은 중국, 이 얘기도 말씀드리죠. 중국 리오프닝,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늘면은 유가의 가격이 오를 것이고, 경기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유가의 상승세는 긍정적이며, 유가가 오르면 달러가 약세가 나와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번에 분명 말씀드렸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수급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얘기를 까먹었네요. 제가 오늘 또 종목 안 나간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수급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애매해요. 저는 솔직히 좀 내일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고, 조금 더 길면은 다음 주 화요일, 그쵸? 다음 주 월요일이죠. 여기 네네. 1월 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내일까지는 이렇게 개인의 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혹시나 만약에 내일 이렇게 그렇지 않다면은 그때 가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우리는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길 원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세가 나와주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면 이때 무릎에서 사가지고 쭉 상승세가 나와주고 꺾여요. 그러면은 머리가 아닌 어깨에 팔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 꼭지에서 팔면 참, 꼭지에서 팔고 사고 하면 참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저점에서 반등 나와주는 구간, 고점에서 꺾이는 구간, 이 구간에서만 매도하고 매수하고 서로 하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금일 제가 오늘 방송 제목으로 쓴 게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이거. 자, 반도체 재고가 10년 만에 최대 수요 부진의 구조 조정 잇따른다,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어요. 얘기만 들으면 진짜 거의 반도체 회사 다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지금 뭐 다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만 지금 기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밑뿐만인가요? 뭐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언론에 너무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로 한번 예를 들게요. 오늘 제가 유캔스탁 메신저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죠. 삼성전자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22년 10월 5일, 2022년 10월 5일 날 삼성전자의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완전 최저점이죠. 그쵸? 정말 이 재고가 쌓이고 태블릿 신제품 개발 중단되고 이런 게 악재가 나왔으면 이런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도 더 약세가 나와줘서 지금 뭐 6만 전자 찍은 이런 게 아니라 5만 전자를 이탈하고 지금 4만 전자를 향해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세가 나와줬다. 그렇다는 것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이런 언론 얘기, 그쵸? 기사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매도해야겠다, 아니면 와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인데 매수해야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내는 이유가 이런 걸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럼 반대로 가야죠. 개인 투자자가 이런 뉴스만 보고 매도 하다 보니까 돈을 맨날 잃잖아요. 그럼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그럼 개인 투자자가 안 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쵸? 쉽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하는 걸 따라 하면은 돈을 잃는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안 하는 걸 하면 돈을 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런 이슈 속에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을 잡고, 그쵸?
매수 타점을 잡고 한번 노려봐야 돼요. 매수 타점이 언제가 될지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자, 일단 하지만 삼성전자 금일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준 만큼 금일 타점은 애매하죠. 제가 이런 급락이 나와준 종목의 매수 타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종목 급락 종목의 매수 타점이 언제였습니까? 자, 이런 급락이 나와준 종목은 이제 추후 다음 방당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특히 코스피에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좀 과대 낙폭이 나와준 종목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수급이 붙을 수가 있어요. 수급이 붙으면서 저점을 좀 형성해 주려고 저점을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저점을 지지해 준다. 이 저점을 지지해 주면서 상단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의 이격도를 낮추기 마련이에요. 여기 있는 이동평균선을 다다다다다 낮추면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다시금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시켜줘야 해요.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시켜주면서 수급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SK 하이닉스 예를 들어드렸죠. SK 하이닉스 수급 들어오면서 이때 지금 5일 평균선 위로 안착했잖아요. 78,000원 부근에. 그럼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그럼 더 빠졌는데요. 지금 뭐 금일 지금 2% 정도 손해인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우리는 언제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SK 하이닉스가 정말 유례없는 신저가 부근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7만원대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걸 지금 100번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일 평균선 위로 도달한 시점에 긍정적인 수급이 있다면은 한번 분할 매수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약세가 나왔어요.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5일 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쵸? 만약에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5일 평균선 이탈했잖아요. 쭉 기다렸다가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 매수도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5일 평균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수급이 긍정적이게 됐다 하면은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어쨌거나 이 삼성전자 뭐 반도체 관련주 재고 쌓인다. 저는 한 번에 한 폭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 테슬라발 전기차 수요 우려에 국내 2차 전지도 하락하고 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LNF가 되겠죠. LNF가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잖아요. 테슬라 관련주로 테슬라의 약세가 나와주니까 뭐 동반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연기금의 강한 매도세가 눈에 보이고 있고, 엔진에서는 어디까지 약세가 나와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정말 40만원 초반, 40만원 초반까지는 깨진다. 이 지난 꼬리 보이시죠? 41만 5천원이네요. 41만 5천원 부근까지는 쭉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1만 5천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 역시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5일 평균선 위로 재안착 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G 엔솔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딱히 오늘 그
급등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슈 자체가 너무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뭐 도발 상정, 합동 방공 훈련한다, 뭐 이런 얘기, 뭐 방산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면 상관없겠죠. 방산 관련주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장중 방송하기 전에 메신저방에서 말씀드렸죠. 항공 관련주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종목이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좋은 얘기가 계속 늘어요. 그쵸? 근데 하락세가 나와줄 때는 안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쵸? 상승세 나올 때는 좋은 얘기만 왕창 나오고, 하락세 나올 때는 안 좋은 얘기만 또 왕창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국내 증시. 그리고 2일 뒤 공개되는 송혜교의 더 글로리 벌써부터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송혜교의 뭐 더 글로리, 이게 얼마나 재밌을지 몰라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게 어떠한 이슈로 뭐 얼마나 강세가 나와줄지도 모르고, 그쵸? 그리고 일단 수혜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알아만 두세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이게 또 재밌다고 하면 또 강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체크만 해두시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란 종목이 방금 송혜교가 나오는 더 글로리란 드라마다. 그래서 체크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출시냐면은 이틀 되니까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신작 공개가 되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늦어도 내일 매도해야겠죠. 이거는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좀 기대감으로 한 상승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매도하시고, 재밌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하는 도 늦지 않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크게 가버렸다면 다른 종목 매수하면 되죠. 세상에 종목, 그쵸? 국내 증시 종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장중에 했던 이슈죠. 이 조코바 뭐 도입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강한 약세가 나와줬습니다. 이거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제가 너무 많이 말했어요. 너무 많이. 제가 유일하게 하나 지금 찾아본 게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그 11월 15일 날 한번 말했더라고요. 제가 뭐라 말했나요? 자, 일동제약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11월 15일 날 일동제약이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조코바 일본 승인 관련 돼가지고 상한가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일동제약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상한가 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저를 탓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했는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내 탓해라. 나는 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산 사람 있으면은 절대 큰 욕심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동제약, 제가 뭐라고 했죠? 일동제약이 얼마나 무서운 종목이냐면은 약세가 나오면은 뭐 기본 막 10%대로 끝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 하한가 포착 써있잖아요. 제 종목 검색기에 하한가 포착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일동작은 이 조코바 관련 실패 이슈로 하한가가 한번, 이건 점하예요. 점하. 시가 보이시죠? 시가가 마이너스 29.96%입니다. 점하로 하한가 두 번, 같은 이슈로만 하한가가 벌써 두 번 나와줬어요. 그중 하나 무려 점하고요. 그리고 금일 또 27%가 넘는 약세. 장중에는 하한가에 도달했지만 아무튼 27%가 넘는 큰 약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와 이거 일동제약 좋네요 사세요, 뭐 조커바 된답니다 사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본인이 직접 사라고 하세요. 못 삽니다. 이런 건 진짜 못 사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사나요? 이거 리스크 커가지고 진짜 떨어지면 10% 20% 우습게 떨어지는 종목인데, 이해하시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었다. 제가 괜히 매수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녔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잘 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리스크가 있고 위험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슈거리가 딱히 없는 시장이다 보니 이 정도로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다소 제한적인 이슈 속에 제한적인 증시 움직임, 지루한 증시가 이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습은 뭐 내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당장 오늘 하루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내일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경계 심리를 키워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다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증시가 서서히 좀 상승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금의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락세를 제한시키면서 박스권을 그리든 뭘 하든 간에 지금 같은 하락세는 나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